예, 안녕하세요.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형사소송법을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만 더 이야기를 해봅시다. 자,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혼자 공부를 할 때 어떻게 공부를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들한테 조금의 팁을 주려고 노력을 하는 건데요. 사실 학교에서 형사소송법을 다 배울 수가 없습니다. 저는 학교에 항의를 많이 하지만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항상 미안한데요. 형사소송법은 한 학기로 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제 그 바뀐 개정된 이제 경찰 시험에서는 형사소송법 전부가 아니라 수사하고 증거법 부분을 집중적으로 하면 되도록 되어 있지만 수사와 증거법 부분이 사실 가장 많습니다. 다른 부분들은 이렇게 아주 중요한 부분이 아니거든요. 증거법하고 수사 부분이 이론적인 면도 많고요. 그 다음에 그 판례 부분들도 집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고 어려운 부분입니다. 따라서 증거법만 해도 한 학기에 반을 써야 되고요. 수사까지만 하는 것, 즉 공소제기 부분까지 하는 것도 한 학기가 걸립니다. 그러면 어차피 학교에서 전부 하기는 매우 어렵고요. 그리고 경찰 시험 이외에 다른 시험을 보는 친구들은 어차피 이 소송법을 전부 다 해야 되는데요. 이처럼 많은 부분들을 할 때는 뭐 어떻게 혼자 공부를 하겠는가?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제가 이제 여러분들 오프라인으로 수업을 시작하면은 프린트물을 나눠주기는 할 텐데요. 첫 번째는 모든 교과서에 목차 부분이 있을 겁니다. 이 목차 부분과 관련해서 제가 나눠줘야 되는 페이퍼는 우리 선배님이 가지고 있는 교과서 끝부분에 있는 내용인데요. 그걸 이제 동의를 받고 여러분들한테 배포를 해주는 건데, 이건 온라인으로 하거나 또는 자료를 제가 올릴 수가 없어가지고 여러분들 지금은 볼 수가 없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은 목차하고 관련해서 형사 절차의 흐름을 쭉 몇 페이지에 걸쳐서 그 기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바로 큰 흐름이라는 건데요. 그게 조금 아쉬우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책이든지 간에 목차 부분을 보시면 됩니다. 또는 소송법 책이 없다? 그러면은 법전이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일반적인 소송법 책과 그 다음에 법전을 조금만 비교를 해줄 텐데요. 첫 번째 그 소송법 책들을 보시면요. 서론, 한 다음에 소송법의 기본 원리나 구조 또는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처음 봤었던 그 큰 흐름 있잖아요. 수사 절차, 그 다음에 공판 절차, 그 다음에 비상구제 절차 또는 재판의 집행, 이렇게 크게 네 편으로 나누어져 있는 게 가장 일반적입니다. 뭐에 따라서? 큰 흐름에 따라서. 제가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수사, 공판, 형집행, 이렇게 크게 세 개로 나눠라 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크게 세 개로 나눈 것 중에서 다음 시간 하겠지만 또 이제 위로 올라가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크게 하나가 더 있고요. 그 다음에 수사 절차를 보시면은 수사 일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주체, 그 다음에 수사의 개시, 수사 방법, 그 다음에 수사의 종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 지난 시간에 제가 이야기를 할 때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앞부분을 제가 시작을 안 해서 앞부분이 안 나왔는데, 이 공부하는 방법, 그렇지. 공부하는 방법 두 번째 보시면은 수사의 단서, 개시, 강제수사, 종결, 이렇게 되어 있는데, 목차를 보시면은 아마 주체 다음에 수사의 단서, 그 다음에 개시, 강제처분, 그 다음에 수사의 종결, 이 순서로 되어 있을 겁니다. 이게 이제 세분화된 과제를 그리는 거죠. 이것처럼 이제 크게 하고 조금 더 작게 하고, 그 다음에
자, 공판 절차를 보시더라도 공판 절차에 있어서의 기초, 주체, 그 다음에 공판 절차에 있어서의 일반, 다음으로 공판 준비 절차, 그 다음에 증거, 그 다음에 재판, 이렇게 되어 있고, 다음으로 맨 마지막에 비상구제 절차, 특별 절차에 대해서는 상소, 밑에 항소, 상고, 항고, 각각의 용어에 대해서는 차근차근 이해를 하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비상구제 절차로서의 재심, 비상상고, 특별 절차, 약식, 즉결심판, 배상명령, 뭐 이제 재판 지팡이에 있어서의 효과, 이런 것들이 되어 있는데요. 자기가 어느 부분을 공부를 하고 있는지 이 부분들을 확인을 하기 위해서는 목차를 먼저 숙지를 해야 된다는 거죠. 목차 자체가 큰 형사 절차의 흐름입니다. 두 번째, 법률상의 내용과 규칙사항을 구분을 하셔야 합니다. 왜냐? 기본권 침해는 헌법에 의해서요, 법률주의에 의해서 반드시 법률상의 규정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법률상의 내용과 그 다음에 형사소송 규칙에 관한 내용은 구분을 하셔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공소제기 절차 또는 공소제기와 관련된 권리 의무는 반드시 형사소송법에 규정이 되어 있지만 공소장 일본주의라는 내용들은요, 형사소송 규칙에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것이 법률상인가? 자, 법률상의 내용이 되는 가장 주된 핵심은요, 권리 의무입니다. 따라서 권리 의무와 직결되는 것들은 반드시 법률에 규정이 되어 있을 거고요. 그 외에 세부 절차, 이런 부분들은 규칙사항 또는 내부에, 그러니까는 그 수사기관 내부의 자체에 있어서의 권한관계, 이런 것들은 규칙사항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법률 규정은요, 반드시 확인을 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자, 법학 과목은 언제나 법학은 법을 배우는 거죠. 따라서 그 법 규정이 무엇인지, 법률 규정에 무엇이라고 써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법률 규정들은 그것이 임의적이냐 강제적이냐에 따라서 뭐뭐 할 수 있다, 뭐뭐 하여야 한다, 이게 다르다는 거죠. 뭐뭐 할 수 있다라는 것은 임의적 사항이고요, 뭐뭐 하여야 한다는 필요적입니다. 이때 임의적 사항과 필요적 사항은 법규의 그 강제력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규정이 되었는지 반드시 확인을 하라는 거죠. 아, 그냥 그게 있어, 이렇게는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비슷한 내용들은 비교를 하면서 확인을 해야 된다. 자, 비슷하다라고 표현을 했지만 그 자체가 하나하나의 권리 의무에 대한 규제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강제수사,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강제수사 뭐가 있을까요? 그치, 안 배웠다고 전 몰라요 라고 하지 마시고 제일 쉽게 구속, 체포, 자, 이런 것들 하면은 구제 방안으로서 뭐가 있느냐 라고 했더니 구속 적부심, 구속 취소, 구속 집행 정지, 뭐 보증금 납입부, 피의자 석방 등등 여러 가지 제도들이 있는데 이 제도들의 목적은 뭐냐? 구제거든요, 구제. 근데 어떤 방식의 구제 제도를 선택을 할 것인가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죠. 절차도 다르고 효과도 다르고. 따라서 비슷한 내용이라는 것은, 여기서 비슷하다는 것은 뭐가? 구제라는 점에서는 비슷하지만 절차나 그 효과가 다른 여러 가지가 있다면은 이런 것들을 반드시 비교하면서 확인을 해라 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런 공부를 할 때 반드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은 교과서보다 중요한 것이 법전입니다. 그 법전하고 판례는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교과서는 여러분들 아직까지는 제가 어떠한 것을 권한다라고는 할 수는 없고 여러분들이 보기 편한 것, 왜냐면 절차가 교과서마다 달라질 수는 없거든요. 절차가 교과서마다 다르면 큰일 나게요. 따라서 보다 중요한 거는 뭐다? 법전과 그 다음에 판례, 그리고 수업을 할 때 또는 공부를 할 때는요, 반드시 법전을 옆에 펴놓고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이거 잠시만요, 이게 왜 안 될까요? 아, 바보. 요거
법학은 반드시 규정을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여러분들한테 모든 과목에서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색깔을 좀 바꿔볼까요? 이거 재밌네. 무슨 색을 할까? 주황색, 노란색, 보라색? 자, 이거는 형법의 공부 방법이 아니라 또는 형사법의 공부 방법이 아니라 모든 교과에 있어서 자, 한 챕터 또는 단원이 끝나면 일단 백지를 펴십시오. 이면지라도 상관이 없고요. 백지에다가 절차를 자기가 알 수 있는 화살표 또는 나무 그림 뭐 아니면은 표 어떤 거든 상관이 없습니다. 이게 문장으로 만들어도 되겠지만 문장이 잘 안 되면은 그냥 표시를 해가지고요. 관련된 용어, 생각나는 용어들을 쭉쭉쭉 쓰고 그 관련된 용어 또는 생각나는 용어들 간의 관계를 화살표나 아니면은 다른 방식으로 표시를 하고 그 다음에 그것과 관련된 그 용어와 관련된 권리 의무가 뭐가 있는지를 정리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형사소송법만 아니라 모든 교과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런 공부 방법이요. 요거는 중고등학교 때 썼던 친구들도 굉장히 많을 텐데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 쓰는 방식이죠. 여러분들도 공부를 다 잘했기 때문에 아마 다들 그런 방식을 썼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예외가 아니라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 백지에다가 화살표로. 자, 그러면 그리고 난 다음에 자기가 본 교과의 내용과 그 다음에 백지에다 쓴 것 중에서 빠진 용어가 있는지 또는 권리 의무 관계에 대해서 자기가 잘못 알고 있는 거 있는지 그걸 비교하면서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자, 백지가 있어요. 백지에다가 열심히 썼어요. 자, 표시를 해가지고 뭐뭐는 뭐 여기하고 이런 관계가 있고 뭐 이 아래에는 뭐가 있고 막 이러면서 이제 막 열심히 썼습니다. 그리고 잘 그렸어. 끝. 하지만 안 된다는 거죠. 그럼 모르는 건 영영 모릅니다. 원래 있던 교과서나 아니면은 그 조문, 관련 조문과 비교를 해보면서 내가 지금 뭘 잘못 알고 있는지 아니면 이 관계가 어떤 관계가 틀리고 있는지 아니면 그 밑에 있는 권리관계나 아니면 절차가 뭐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반드시 확인을 할 때는요. 눈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지. 빨간 펜. 자, 빨간 펜으로 틀린 데를 짝짝 긋고요. 여기다가 다시 씁니다. 그리고 여기는 뭐라고 빠진 부분을 쓰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 백지를 모아두시면 됩니다. 자, 이게 여러분들 재산이 돼야 돼요. 제가 얼마 전에 제 대학 때 노트를 찾았는데요. 제가 수업 시간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곰생이라고 공부 열심히 했다고 자랑하는 건 아니지만 어떻게 수업 시간에 표시를 하고 그다음에 정리를 했는지 아마 보시면은 하나의 샘플이 되지는 않을까. 예. 그렇다고 공부 잘했다는 건 아니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단원별 오답 노트를 반드시 만드셔야 됩니다. 예. 오답 노트. 그리고 단원별 오답 노트를 만든다는 거는 어떤 방식으로 만드는 거냐면 스프링 노트를 하나를 큰 거를 준비를 하세요. 그 다음에 스프링 노트에다가 아까 얘기한 1편, 2편, 3편, 4편, 5편 예컨대 목차대로 그러니까는 소송법의 이념, 구조 그 다음에 제1편 수사 안에 수사 일반, 그 다음에 수사 개시, 강제 수사, 그 다음에 수사 종결 이런 것들이 있다면은 마지막에 이제 상소, 비상구제 절차 여기에서도 항소, 상고, 그 다음에 특별 절차의 재심, 그 다음에 비상상고, 약식 이런 것들을 하나씩 다 표기를 합니다. 옆에요. 라벨을 붙이는 거죠. 라벨이요. 라벨을 한 10장마다 한 개씩 해가지고 붙이면은 대충 한 16개에서 20개 이상 붙을 겁니다. 그러면은 10장마다 붙이면, 그러면은 200장이네? 5장마다 붙이면은 100장 되겠지.
스프링 노트 한 100장 되나요? 글쎄요. 잘 모르겠네요. 하여간 그렇게 붙여놓고 여러분들이 모의고사를 풀든 아니면은 교과서를 공부를 하든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거나 아니면은 자주 틀리는 것들은 반드시 그 항목들, 그러니까는 그게 어디에 있는지, 만약에 그 부분이 예를 들어서 재심 절차와 관련된 부분이었다면 재심이라는 라벨 밑에다가 써놓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자기만의 어떤 노트를 하나를 만드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게 되면은 두 가지가 생기겠죠. 두 가지요. 하나 뭐 요거 하나 생기고요. 요거 이렇게 두 가지가 생길 겁니다. 자, 이게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재산이 되어야 돼요. 교과서나 참고서나 뭐든 눈으로 읽으면 여러분들께 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자기만의 어떤 방식으로 정리를 하시고 요약을 하시고 그 다음에 틀린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하셔야지만 그때 여러분들이 보다 더 체계적으로 정리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 자, 시간을 전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한 두세 번 정도 공부를 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모의고사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마찬가지로 모의고사 문제를 푼다 한들 다시 여기에다가 적어야 됩니다. 여기다가 제가 색깔 바꿔드릴게요. 아니 노란색. 어디다가 여기 이거요. 여기에다가 다시 밑에다가 다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넉넉한 노트를 좀 사가지고 이거는 과목별로 만드셔야 되는 거예요. 형법도 그렇게 만드시고요. 형법 같은 경우에는 총론, 강론을 나눠서 만드시는 게 조금 더 좋을 수는 있는데 뭐 형법이라고 다 한꺼번에 만들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때도 형법, 총론, 강론, 총론에 기본 개념, 그 다음에 뭐 구성요건론, 위법성론, 책임론, 미수론, 공법론, 재수론 이렇게 나눠놓고 난 다음에 끼워 넣는 거죠. 모의고사 볼 때마다 오답을. 그 오답을 그대로 쓰면 안 되죠. 어떻게 정답으로 바꿔야지. 오답을 외우려고? 큰일 납니다. 저 정답으로 바꾼 다음에 쓰세요. 그럼 마지막에 여러분들한테 남는 거는 이거 두 개여야 돼요. 참고서가 아니라 이 두 개가 여러분들한테 남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오늘은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개관을 하려고 했는데요. 만일 궁금한 게 있다면은 우리가 수업 시간에 좀 더 보완을 해가면서 중간중간에 더 이야기를 해보자고요. 자, 그러면 다음 PPT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